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의 필수적인 5G, 2021년 지연된 5G 투자 재개에 따라 실적과 주가 모두 우상향하나라는 그런 토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챙겨야 될 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반도체랑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반도체랑 그다음에 친환경 요 5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소랑 전기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쪽인데 인프라 쪽에 결국 5G가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인프라 투자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건설이랑 철강 요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레미콘이나 이쪽으로 시멘트 쪽으로 좀 퍼져나가고 철도 이런 것들을 움직이겠지만 결국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5G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좀 지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연된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지금 이제 20년이 작년이니까 19년도에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을 보시면은 인프라 투자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신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인프라 투자가 잘 안 되니까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가 사실 더 좋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제가 KMW, 뭐 솔리드, 뭐 이런 애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서진 시스템도 제가 하나 찍었던 것 같고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군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좀 올려서 그것도 나중에 특집으로 좀 한번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찔끔찔끔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산업이나 지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 앞으로 정책적인 흐름들이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닌지를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반도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친환경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관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좀 투자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원격 의료, 사물인터넷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컨텐츠랑 이제 게임주들이 원래 5G가 발전하면서 이제 킬러 컨텐츠 그 산업에서 킬러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컨텐츠는 컨텐츠 나름대로 지금 OTT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체적인 드라마들이 대박 난다거나 그런 걸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5G가 잘 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는 또 컨텐츠랑 게임주도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애플카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한다 어쩐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되려면은 결국엔 5G가 상용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5G를 누가 제일 먼저 상용화 시켰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각국끼리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한참 진행되던 이런 투자가 진행이 안 됐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쉬어갔죠. 그래서 이게 2021년으로 미뤄졌고 이제부터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5G 관련된 종목군들 좀 물리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물리면은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 대응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그냥 안정적으로 좀 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 각국 5G 활용 특수 서비스망 중립성 이거 예외인데 오타가 났네요. 예외 인정인데 이게 뭐냐면 특수 서비스라는 거는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이런 특수 목적 서비스를 특수 서비스라고 하고요. 망 중립성 예외가 뭐냐면 요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이제 인프라 수익에 대한 거를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고게 있었던 거죠. 5G를 그래 이거 투자하는 거 좋아. 근데 5G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튕겨나가고 해서 이제 건물 안에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또 3.5GHz로 하는 거랑 28GHz로 하는 게 정말 차원이 다르게 가격이 비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28GHz는 아직까지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쪽짜리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버라이즌과 속도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망중립성 예외가 적용이 되면서 수익성 확대가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수익을 이때까지는 이거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본전을 뽑느냐 못 뽑느냐 그거에 따른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파수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 이제 요 5G 주파수 경매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82조 5천억 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지금 800억 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밴드 좀 하고 있는데 이거 경매를 하고 있고요. 5G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5G 기술 쪽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부분들 또 5G 황금 주파가 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버라이즌과 삼성전자 요런 애들이 이제 에이스테크에는 좀 굉장히 조건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밴드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각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일본, 뭐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얘가 더 확대를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뭐 5G 투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이더라도 5G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선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산업 쪽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에이스테크고 또 이제 에릭슨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55%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수혜 받는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KMW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군들에게 조금 영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밴드 주파수 경매 이후에 공급 물량 구체화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 구축 단계에서 기지국을 이제 좀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는 안테나나 필터 공급사들 수혜가 되는데 에이스테크가 그걸 하는 회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G 제재가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5G 관련된 이제 부품사들 국내 부품사들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좀 다른 종목에서 드렸고 또 5G 가입자 1000만 넘은 것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G 제재에 대한 이런 이제 지속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이런 에릭슨이 반사 수혜가 되고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제재가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이거 연장성산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5G가 이제 제재가 되는 이유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첫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것들이 조금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이스테크가 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AT&T 뭐 T모바일 향 수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가 안테나 시장에서 연속 세계 5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그 매체에서 이제 뭐 또 선정을 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기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딱 타이핑 치시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주요 사업자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 3월부터 이제 5G 기종 모듈 생산 위해서 신규 공장을 준공하면서 이 캐파를 맞추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채무 상황 관련된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공시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이제 전환사채 요건데 제가 공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에이스테크 요건데, 자, 일단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좀 이슈가 됐었죠.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사실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클수록 사실 이제 주가에 탄력이 많이 받는 건데, 일단 MV 홀딩스 유한회사에 요렇게 좀 진행이 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단기 채무 해소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됐고요.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이게 22,300원인데 요게 이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상환 조건 같은 경우는 우선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은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걸 왜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수가 되느냐. 물론 3사 배정 유상증자도 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금 보시면 채무 상환금이 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 상환금이 많잖아요. 그럼 채무 상환을 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로 끌고 가서 이제 이 부분들 막 이제 3자 배정으로 해서 이제 이 권리가 진행되고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연히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3자 배정 자체가 나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볼 건데, 자, 보시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 통신 쪽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 늘어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 또는 28GHz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 그다음에 MIMO 아까 다중 제가 MIMO 말씀을 드렸죠. 그거 기지국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진 시스템과 에이스테크가 저번에 이제 랠리 나올 땐 거의 대장 역할들을 둘 다 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거에서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좀 읽어주시고 뭐 RF가 뭔지 그런 것들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공급사 같은 거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뭐 관련된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인프라 투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거의 모든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로 이제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졌다 다시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닝 쇼크로 여기선 빠졌겠지만 다시 갈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물론 이게 이제 대세적인 1차 상승이 나오고 횡보했던 라인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상승 쪽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투자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인프라 투자가 되면은 충분히 뭐 전고점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차는 뭐 32,500원 라인 정도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전고점도 뚫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관련된 그런 당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 올라가다가 이제 풍력이랑 바뀌었죠. 바뀌면서 좀 많이 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G 관련된 흐름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제가 KMW나 이런 것도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좀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이제 5G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은 살짝 물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박스권, 아래 박스권 부분인 뭐 27,500원 라인에서 이제 25,700원 정도 라인로 여기 분할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짧게 좀 접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라인 뭐 24,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만 일단 물량 담가 놓으시고 그 다음 만약에 기회가 여기까지 눌리는 것까지 기회가 온다면 요런 라인에서 물량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쉽게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뭐 24,000원짜리 담기로 보시고 지금 33,000원이면 지금보다 주가가 그래도 한 20% 이상 요거를 노려보시면서 가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좀 담으시고 밑에서 담으시고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면은 차곡차곡 그냥 분할로 기간을 그냥 뭐 한 3개월 동안 매집하겠다 해서 물량을 쪼개가지고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 모아가신 그 우량주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셔도 충분히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5G 관련된 흐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20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가기 때문에 이거 우상향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꺾이긴 했지만 일정 라인 부분 요 대세적인 상승 나왔던 이 캔들 자체를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여기 전 라인 때 뚫고 갔었던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 거지 1차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같은 경우 지금 요 이제 캔들 자체가 다음 달 월봉 이제 2월부터는 캔들 자체가 이게 이렇게 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만 여기서 빠지지가 않으면 단기적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정비월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고 약간 꺾여있던 5월선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4,000원 라인이면 여기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 24,000원 라인, 여기 라인, 이 횡보 라인에서 이제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10%에서 한번 끊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제 손절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 좀 우려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좀 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잡아드렸던 그런 가격 라인 때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하고 밑에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끊는 방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밑에까지도 좀 담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 라인만 크게 안 깨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만 말씀드렸지만 3차는 당연히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매수를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일정 가격 이하로는 빠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인프라가 뭐 올해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올해는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안 한다 라고 하면 모르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여기까지 이탈돼서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상황이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라인까지는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차, 2차 뭐 조금 더 세게 본다면은 여기까지 해서 3차까지 해서 분할로 계속 조각조각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그런 좀 안정성을 좀 챙기시는 분들은 24,000원 부분에서 24,000원이나 24,500원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정리, 여기서 한 10% 빠졌을 때 정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저는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없이 일단은 여기 완전 중요한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전략 투자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많은 물량을 모으겠다라는 거고, 많은 물량을 모을 때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밴드를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확대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뭐 비중 20%씩 담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라인은 좀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요 중간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매집하시고, 밑으로는 요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용 기간은 인프라 투자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정책주로 엮일 거고, 앞으로 5G에 대한 흐름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손절은 크게 생각 안 하시고 좀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애초에 5G 좀 담으실 거면 최소 1년, 2년 정도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1년 정도는 최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은 그래도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제 움직임을 본다면 KMW 그리고 에스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애들이 좀 저번에도 대세 상승 나올 때 굉장히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고요. 5G 종목군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좀 그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들이 더 과시화되고, 이런 이제 뭐 이 주파수 경매 이런 것들 다 종료가 되면은 한 번 정도 또 정리해서 특집적으로도 한번 좀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스테크 한번 정리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